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이 됐어요. 달력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더 쓸쓸해졌는데 시장도 푸르딩딩 해가지고 더 기분이 쓸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밖에는 바람도 싱싱 불고요. 계좌에도 찬바람, 막 얼음이 얼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85%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5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시장의 변화를 좀 보니까 이게 장 초반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10시 반, 11시경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시작됐고요.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여기에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럼 이게 신종 변이에 대한 내용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종 변이에 대한 내용은 일단 모더나 회장이 뭐 그 얘기 했다면서요. 뭐 효과가 좀 떨어진다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전날 아시아 증시를 뭐 흔들리게 만들어 놓고 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모더나는 그 전날 급등하고 나서 어제 같은 때는 한 4%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충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가가 쾅 하고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약보합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렇게 쾅 하고 떨어진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를 논의하겠다. 12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FOMC에서 테이퍼링의 가속화를 논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일시적입니다 라고 얘기해 왔던 것을 이 단어 그만 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 그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일시적이 아니라 이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테이퍼링을 가속화시키고 금리 인상도 더 빨리 땡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부분들은 뭐 신종 변이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경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긴 상태에서 당연히 연준 입장에서는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테이퍼링을 조금 더 밀어볼게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급발진이 나온 거죠. 자, 파월 의장은 아니야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인플레이션 일단은 일시적으로 이거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거랑 좀 틀린 것 같고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테이퍼링 끝내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라는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높은 물가가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 뭐 등등등 계속 밝히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인 단어는 필요 없고 뭐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내심은 바닥이 났다. 이제는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파월이 연임을 하게 된 것이 좀 나쁜 일인가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생각지 못했었던 발언이에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소금을 탁 뿌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건데 시장의 어떤 하락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난 이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경제 상황,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좋아진다고 그랬죠. 지금 변이 바이어스를 띄워놓고 본다라면 변이 바이어스는 따로 이게 없다. 얘는 없다고 생각해놓고 보세요. 경제 지표 계속 좋아져요. 고용 지표 계속 좋아져요. 경제 지표적인 부분에서 지금 발표되는 것들 내용들 보면은 나쁜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 뭐 긴축을 앞당길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초기 즉 한두 차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이유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내용을 악재로 받아들인 이유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쪼그라들었던 모습인데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 신종 변이에 대한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화 정책을 긴축시키겠다. 긴축을 그냥 지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이 두 가지예요. 신종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그리고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긴축을 더 앞당겨야 되겠어. 라는 발언으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은 일단은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상하지 못했었고 악재를 더한 것 같아서 주가는 일단 떨어지긴 했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것 봐라.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한 5% 정도 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번 정도 지금 어제 기준 해가지고 한 2%에서 2.5% 정도만 더 내리면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4,00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지지선 역할을 만들어내고, 나스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지금 한 15,000 정도? 15,000보다 조금 위쪽일까요? 그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조금 과열 논란이 있었던 그런 미국 증시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진정시켜가는 그런 형태. 떨어져야 될 것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조금 더 안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신종 변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시되고 경기가 위축될 수 있어가지고 테이퍼링을 더 연장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변이가 좀 이제 심각한 사태인 것 같다라고 저도 판단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국내 증시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만 많이 빠졌잖아요. 우리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국내 증시, 한국 증시만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투매가 나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도대체 이유가 뭔데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비슷한 맥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보면 이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만 많이 빠진 이유를 많이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모더나, 그 최고 경영자의 이야기, 백신의 효능이 낮을 것이다. 오미크론에 대해서 백신의 효능이 낮을 것이다. 그래서 우려가 좀 이제 커지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터졌다. 그 다음에 투매가 나왔다 등등의 얘기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분석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을 일단 또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MSCI 리밸런싱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매도와 이에 따른 기계적인 매매인 금융투자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했다. 즉 수급이 밀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 또 수급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수급이 아닌 것은 뭐냐? 왜냐면 선물 쪽에서는 지금 누적 그 순매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그거 조금 팔았다고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원인은 외부에 있다. 네,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 무슨 외부냐? 그것이 바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런 거 알고 있긴 좀 그렇고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그 물량의 규모 자체가 그게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이런 규모의 어떤 범위로 본다면 주가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개인들의 투매가 많이 쏟아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모더나라는 하나의 악재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변종에 대한 어떤 위험도, 그런 공포심 이런 것들이 커졌기 때문에 투매를 좀 유발시켰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실질적으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죠. 해외 시장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위중,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감염이 확산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거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매가 나오게 되면 하루 정도는 더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요. 투매는 하루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날 투매가 나왔으면 그 다음날 공포에 팔지 못한 사람들이 더 파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 매매가 다음날 아침에 쏟아지기 때문에 오전 중에 한 번 더 쾅 치고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크게 하락을 하고 나면 다음날 한 번 더 까고 내려가서 반등을 쳐서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그날 유지가 좀 되거나.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합 출발해가지고 음봉으로 더 쿵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투매 국면이 당분간 더 이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한국 증시에 구원투 등판할까? 자, 국민연금이 지금 계속 욕을 저만 욕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매국연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주 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니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뭐 지금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매도를 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니와 또 얘네들이 비중에 대한 뭐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또 한국 증시 비중을 줄이고 해외 증시에 많이 더 투자하겠다. 국민들 돈 가져다가 왜 해외에다 퍼주고 있냐 뭐 등등 국내 주식은 망가지는 거 이거는 국민들 돈 가지고 방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은 얘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얘기를 내세웠었던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하는 이유에 지금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9월 말 기준, 9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분기별로 보는 거라서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좀 이제 구분이 된 것 같아요.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8.4%포인트로 집계가 됐다. 국민연금이 최대 보유량 한도를 19.8%포인트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1.4%포인트가량 여유가 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12조 원의 순매수를 집어넣어주기만 한다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12조 8천억 원이 안 들어와서 시장이 못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약간 억지스럽지만 네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니들이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뭐 하여튼 이렇게 추가 매수 여력이 일단 생긴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지금 주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주가 계속 떨어지고 또 한 가지 지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연기금 이 전체가 지금 1조 5천억 원을 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지금 매도는 더 했기 때문에 지금 9월달까지 12조 8천억에 대한 그런 매수 여유가 생겼는데 지금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은 거의 주가 하락폭까지 반영을 해본다면 10월달 11월달도 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뭐 어제 떨어진 것까지 치면은 11월 한 달 동안만 주가가 4%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적어도 15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매수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다. 즉 비중을 꽉 채웠을 때요. 15조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여유를 많이 준다고 치더라도 10조 원 정도는 니들이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발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이 2026년도 말까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5%로 줄인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 대비해서도 훨씬 더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포인트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26년도 말이면은요. 지금 21년 말이거든요. 22, 23, 24, 25, 26년 남았어요.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는 것은 욕먹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쯤 되면 뭐 증권사는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네요. 2,8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국내 주식을 더 이상 팔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순매수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면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연금은 매도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매도의 규모 뭐 그것도 뭐 하루하루 나오는 부분들이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은근히 좀 팔아먹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만 걔네들의 모양새가 이제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미 전환점은 통과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매수가 좀 들어와서 연기금 입장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시장이 바닥을 잡기가 쉽습니다. 걔네들은 자금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대형주를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바닥을 잡아줘야지 외국인들도 매수가 같이 탄력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순 금융투자만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증시가 훅 올라갔다 훅 떨어졌다 여기 뭐 도깨비 노름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도 뭐 제가 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올 때 어제 그저께네요. 지수가 좀 바닥을 잡아야 될 때 금융투자라도 들어와서 좀 받아줘라. 언발의 오줌 누기라도 당장이라도 좀 해결해보자. 라는 부분들의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이게 딱 언발의 오줌 누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죠? 바로 빠져나가니까 그냥 주가가 쿵 더 많은 하락을 보이게 되죠.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체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연기금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매수해줘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어떻게 압박이 좀 안 될까요? 욕을 해도 안 되고 이제 뭐 가서 때리는 수밖에 없나? 네, 큰일입니다. 하여튼 이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연기금도 국민연금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매도하기 어렵고 매수를 해줘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본다면 주가가 바닥에 또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힘드니까, 그래서 바닥 얘기 자꾸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저점의 시작권이다. 반등의 시작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할게요. 오늘 이야기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11월 급락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올해 순매수, 올해 최대 순매수를 했다. 뭘 담았나? 이렇게. 11월은 코스피가 4%가 넘는 급락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830포인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순매수를 했다. 환율이 지금 달러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1200선에 육박하는 모습이 1887원.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그렇게 근데 마지막에 좀 또 내리긴 했단 말이에요. 어제 같은 때는 또 환율이 살짝 좀 약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팔기도 좀 애매한 장세였는데, 하여튼 뭐 환율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환경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2조 5,900억 원을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조 원 넘게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시장 모두 합쳐가지고 3조 5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면은 엄청난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 순매수면은 대단한 거고요. 순매수는 올해 딱 3번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3천억, 그 다음에 9월에 1조 900억, 그 다음에 이번에 2조 5천억을 사게 된 건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다. 더 중요한 거는 상반기에는 찔끔 사준 거 하나 있었어요. 저거는 뭐라고 했어요? 많이 팔고 조금 사고 또 많이 팔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것은 차익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9월달하고 11월달 이렇게 매수를 하반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저점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8월달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매도에 잘 나서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수를 통해서 또는 저점 매수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환매가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공매도 환매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때릴 때 위쪽에서 차익 매도하고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공매도 때린다고 그랬죠. 공매도 환매 같은 경우도요, 밑에서 매수랑 같이 들어가요. 즉 공매도를 되갚는 매수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매수를 실어가지고 더 빠르게 상승시킨다고요. 그래서 그런 매수의 포인트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금은 뭐예요? 매집을 위한 어떤 그런 형태, 즉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많이 사고 조금 파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고점하고 완전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많이 한 건 살펴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샀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지금 2조 원대입니다. 하이닉스가 1조 원대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8천억입니다. 얘네들을 사고 있으면 주가는 조정받지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사고 있으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 더 많은 하락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외국인들은 저쪽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의 뭐 매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조 5천억을 샀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에 매수가 있는 건, 물론 지금 얘네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고 뭐 팔아먹는 쪽으로 입장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관여한 입장에서는 매수 쪽에 관여고요. 그 다음에 들락날락 시키는 것은 기관이 한 거고, 여기에 피해를 보면서 물량을 쏟아버리고 갖다 집어 던져버린 건 개인들 물량이고요. 그럼 개인들 물량 나온 거 계속 쪽쪽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나타난 모습인데, 바닥에서 나타난 부분인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지네,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뭐 반도체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주가 반등, 대형주 쪽 움직임들, 연말에 다시 랠리가 나올 것이다,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것이다,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뭐 해가지고 지금 26일 이후 상황을 좀 봤을 때 뭐 크래프톤, 하이브, 에코프로비움, 카카오 게임즈 이런 쪽이 외국인 순매수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 거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게임즈, 엔터즈,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이 성장주 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서 얘네들은 지금 보시면은 근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보다도 이미 저기부터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본다라면 성장주나 기술주 쪽에 또 관심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파월이 저렇게
그 시장을 조져놔가지고 성장주, 기술주 또 약간 애매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바닥권, 저점권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 더 이상은 안 밀릴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식의 어떤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개인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굉장히 춥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가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잡히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냄새가 나는데 쉽게 찾기가 어렵네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 상황 보고 장중 시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